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봄입니다. 오늘은 제4과 1 선거와 투표 과제 1 읽고 말하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가 선거와 투표인데요.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투표를 해서 뽑게 되죠. 자, 먼저 선거에는요. 자, 어휘 시간에 배우셨죠?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있고 그 후보자들이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선거 유세를 하게 되죠. 선거 유세를 할 때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거철 후보자들의 연설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연설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 같이 두 후보자의 연설문을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후보자의 연설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8쪽입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의 선거 연설문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단락 봐주시면요. 자, 이 부분에서 후보자의 소개가 나오죠. 후보자의 소속 및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민주당 기호 2번 강석천 후보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요. 강석천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약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어민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민이라고 하면은 물고기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말하죠. 네, 이 지역에 어민들이 많이 있나 봐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뒷부분에 두 번째 공약이 나오죠. 강석천 후보의 두 번째 공약은 무엇입니까? 네, 중소기업진흥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죠. 자, 바로 이 중소기업진흥법이란 뭐죠? 네, 바로 중소기업진흥법 앞부분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따지에 큰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대기업 아래에 있는 작은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중소기업진흥법의 효과는 무엇이 될 거라고 예측했죠? 네, 인천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많은 지역, 어딘가 봤더니 네, 인천이었어요. 네, 강석천 후보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였습니다. 계속해서요, 다음 단락에 강석천 후보가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강 후보가 원래는 공화당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고 했습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당적을 바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적을 바꿨다라는 게 국회의원한테는 근데 그렇게 이미지에 좋지는 않아요. 본인의 정치 색깔, 본인의 정치 사상을 바꿨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강 후보의 약점인데요. 어쨌든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 구체적으로 당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자, 당을 바꾼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네, 인천 지역 말하는 거죠? 자,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 이유의 배경은 어떻게 되죠? 네,
우리 지역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게 그 배경입니다. 네, 이 사업을 유치할 당시에 공화당에서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손을 들어주다라는 의미는 지지하고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뜻이고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지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다라는 의미죠. 공화당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민주당 총재가 손을 들어줘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의 장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총재가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자, 강 후보가 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단점, 당적을 바꾼 이유를 해명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강석천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공약의 주 분야는 어느 분야죠? 네, 바로 우리 지역 인천의 경제 발전이죠. 살펴본 본문 내용 바탕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십시오. 기호는 몇 번이었죠? 네, 2번. 자, 그리고 소속은 어느 당이었죠? 네, 민주당이었고요. 자, 이름은 강석천이었습니다. 자, 강석천 후보의 두 가지 공약은요. 앞부분에 다 나왔었죠? 첫 번째는 어민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칠 것임. 두 번째는 중소기업진흥법 제정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죠? 2번. 이 후보는 무엇 때문에 당적을 바꾸었다고 주장합니까? 1.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이게 맞겠네요. 자, 2.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밝혔죠. 2번 아니고요. 3번. 다시 한번 국회의원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밝혔죠. 분명하게. 자, 4번. 바꾼 당의 총재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재가 도와주고 협조해줬지만은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후보가 말하는 당을 바꾼 이유는 총재도 날 도와줄 수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이 많다. 1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가 더 적합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후보의 연설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09쪽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후보자의 소속 및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역시 앞부분에 나오죠. 공화당 기호 1번 정재인 후보입니다. 정재인 후보가 상대 후보당인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 비난하는 이유가 뭐죠?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대통령께서 세계 각국을 찾아다니며 협상을 하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 후보가 말한 상황으로 봐서 정리해보면요. 네, 지금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은 정 후보와 같은 공화당인 거고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속해 있는 그리고 국회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당을 우리 여당이라고 하고요. 반대편에서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하고 있는 제2의 당을 우리 야당이라고 합니다. 정재인 후보가 속해 있는 당은 지금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으로 여당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계속 정 후보가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죠. 자동차 공장 파업때 민주당에서는 노동자 여러분을 선동하여 문제만 일으켰다고 했고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공장 파업 때 노동자들을 선동해 문제만 일으키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음.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또한 정 후보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판의 이유는요.
네, 남북 문제,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긴박한데, 자, 그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베를린에서 북한에 대해 화해의 선언을 할 때 민주당이 인기를 얻기 위해 대통령이 북한을 이용한다고 비판하면서 비판만 할 줄 알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당은 잘하고 있다. 자, 그런데 상대방 당인 민주당은 계속 현실에 맞지 않게 비판만 하고 자, 해결을 하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하면서 비판하고 있죠. 자, 현재 여당 정 후보가 속해 있는 공화당은 북한과의 화해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북한과의 화해가 왜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네, 우리 지역 인천에는 많은 분들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을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북한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서도 계속 북한과의 화해가 필요한 이유를 주장하고 있죠. 자, 왜 그렇다고 했죠? 네, 우리 지역 바로 인천이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남북관계와 어민들의 생존권이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바로 뒷부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형성돼서 남북 군대가 서로 서해에 대치될 시에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북한 어민들이 서해까지 내려와서 마구잡이로 어업을 감행할 시 우리 어민들은 앞마당의 물고기까지 뺏기는 꼴이 됩니다. 라고 했죠. 비유 표현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어민들이 잡을 물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정 후보가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비판보다는 지금 너무 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잘 섬기고 존중하는 태도, 나는 있다라는 거죠. 비판보다는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여당이야.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이야를 좀 강조하고 있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3번.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십시오. 기호 1번. 소속은 공화당. 이름은 정재인. 자, 공약은요. 딱히 큰 거 없죠. 대통령을 잘 돕겠다 이거죠. 특히 대통령의 정책을 도와서 그 중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할 게 바로 남북 문제죠. 북한과의 화해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4번. 이 후보가 상대 당을 공격하는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민주당은 맹목적 비난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네, 이거죠. 지금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비난만 하고 있다. 제일 앞단락에서 나왔었죠. 2번. 민주당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자,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해당되지 않겠죠.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4번. 민주당의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도덕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계속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해. 책임감은 없어 라는 비난들이었습니다. 5번. 이 후보에 따르면 남북이 화해한다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1번.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아니죠. 자동차 공장이란 단어는 찾아본 바가 없었죠. 2번. 북한의 인건비가 저렴한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 북한과의 협조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모두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3번,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다. 네, 이것도 아니죠. 단지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이런 거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북한을 이용한다고 민주당에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말 정도는 했습니다. 자, 4번. 어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서해 어장을 보호할 수 있다. 네, 바로 4번이죠. 북한 어민들이 서해까지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으면 우리 어민들은 잡을 게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이 후보가 내세우는 자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자, 비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대통령을 존중하고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번입니다. 여러분은 두 후보 중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합니까? 다음 표에 정리해 보십시오. 자,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강석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지하는 후보 강석천 후보. 지지하는 이유. 아무래도 경제 문제는 누가 생각해도 가장 시급하게 느껴지는 문제죠. 자, 보다 시급한 문제인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 때문에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당을 굉장히 계속 비판만 했죠. 그리고 또 공약도 좀 구체적이진 않았죠. 그냥 대통령의 현재 남북 관계 정책을 돕겠다라는 정도였어요. 자, 감정에만 호소했죠. 감정에만 호소하고 실제적으로 바로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공약들이었었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강석천 후보를 지지한다 정리해 보시겠고요. 다음. 자, 정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지지하는 이유. 자,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 정부도 잘하고 있어요 라는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당인 정재인 후보의 당을 지지할 수 있겠죠. 자, 현재 대통령 정부 정책에 만족,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 반대로 민주당의 강석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요. 아무래도 지금 강석천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은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아직은 모르죠. 검증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야당에 속해 있잖아요. 야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책들이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당과 대통령 쪽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야당이기 때문에 정책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을지 불확실함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위 표를 이용하여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설득해 보십시오. 자, 먼저 우리 각 후보별로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그 이유를 말해준 후에 왜 상대방을 지지하지 않는지 우리 표에 정리했던 내용을 순서대로 말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자, 강석천 후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저는 강석천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강석천 후보의 공약이 보다 시급한 문제인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재인 후보를 왜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 말해줄 거죠? 반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면, 정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배웠던 문법 활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는 다뿐이지, 다뿐이지 사용해 볼 건데요. 정재인 후보의 연설은 감정에만 호소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바로 효과가 보일 만한 공약이 없었습니다 하고 말해주면은 상대방 어때요? 정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설득이 되셨나요?
자, 그럼 정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하는 후보 그 이유 말해줄게요. 저는 정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 이유 붙일 때 우리 역시 배웠던 문법 하나 사용해 볼게요. 을법하다 사용해 볼게요. 그 이유는 현 정부가 펴고 있는 남북 정책이 우리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될 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자,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붙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정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였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강석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밝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붙이면 되겠어요. 강석천 후보의 공약 정책들은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증명이 안 된 정책들이며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공약들이 반드시 관철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토론하기의 또 다른 스킬, 또 다른 기술 익히기 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